안녕하세요. K맨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은행에서 다년간 채권 분석을 전문적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채권 분석에 관해서. 특히 등기부 등본 분석을 통해서 채권 분석을 했었어요. 정말 수없이 많은 채권 분석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했던 경험과 또 제가 몇 년 동안 발로 뛰면서 땅을 보러 다녔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등기부 등본을 그때마다 분석했던 그런 경험, 나름대로 지금 좋은 땅을 구해서 집을 짓고 잘 살고 있는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등기부 등본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실패 없는 토지를 매매할 수 있는지 오늘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이,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토지 매매에, 특히 전원주택 건축을 전제 조건으로 한 토지 매매에 특화된 분석 방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매의 권리 분석이나 아파트 매매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에 필요한 등기 분석하고는 방법이 다릅니다. 즉 등기부 등본 분석 방법도요, 목적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토지 매매에 특화된 분석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 점 유의해 가시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제가 설명하기에 앞서서 딱 제가 등기부 등본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거 세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 등기부 등본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해드리는 영상만 보셔도 충분히 본인 스스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많으신 분들이 등기부 등본 분석을 공인중개사한테 다 전담해요. 의뢰해요. 다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 공인중개사는요, 매수자 편도 아니고 매도자 편도 아니에요. 공인중개사의 목적은 계약의 성사에 있습니다. 그래야 수수료를 받으니까요.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하면 빨리 계약을 성사시킬지만 관심이 있지, 매수자에 유리한 거나 아니면 매도자에 유리한 쪽으로 절대 분석해주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가 구하는 매수자 입장에서 유리한 쪽으로 토지 등기부 등본 분석해주지 않으니까 반드시 본인이 직접 등기부 등본을 발급해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점 반드시 명심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등기부 등본은요, 딱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시시각각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오늘 등기부 등본을 마음에 드는 땅을 봤어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 분석을 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이 땅 괜찮은데 계약해야겠는데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등기부 등본은 내일 또 변할 수가 있어요. 땅 주인이 바로 내일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내일 가압류가 들어온다든지 이러면은 내일 갑자기 등기부 등본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은 한 번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고, 계약일 날 또 하고, 중도금 치는 날 하고, 잔금 치는 날 또 하고, 계속 확인을 하셔야 돼요. 끝까지 마음 놓으시면 안 돼요. 등기부 등본은 계속 여러 번 하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아파트 사시잖아요. 아파트 사시면 등기부 등본 하나잖아요. 아파트는 집합 건물이라고 하거든요. 토지랑 건물이랑 집합적으로 묶여 있어요, 하나로. 그래서 등기부 등본이 하나예요. 근데 시골은요, 시골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다 마찬가지예요. 토지 등기부 등본 따로, 건물 등기부 등본 따로 있어요. 이게 여기서 왜 주의해야 되냐면, 간혹 시골에 땅 보러 갔는데 그 땅에 허름한 건축물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공인중개사가 등기부 등본을 발급해 줬어요. 그때 봤는데 깔끔해요. 주소도 맞고 소유자도 맞아요. 등기부 보니 깔끔해.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하자가 있는 땅일 수 있어요. 왜냐면 알고 보니까 그 등기부 등본이 건물 등기부 등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땅 보러 다니실 때 토지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으셔서 분석하셔야 합니다. 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건물하고요. 아셨죠?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등기부 등본 어떻게 발급받는지부터 제가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릴게요.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등기부 등본 발급받으시는 거 정말 쉽습니다. 그냥 편하게 네이버 있잖아요. 네이버 녹색 창에다가 등기부 등본 치세요. 그럼 맨 위에 사이트 하나 올라옵니다. 네, 여기입니다. 대법원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란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로그인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열람하기 누르세요. 부동산 등기 열람하기 누르시고 집업만 입력하시면 돼요. 끝이에요. 그리고 700원입니다. 700원. 700원 그냥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던지 아니면 핸드폰 소액 결제하세요. 그리고 비회원으로 등록하시면 돼요. 전화번호 입력하시고 그냥 암호만, 비밀번호만 입력하시면은 바로 열람할 수 있어요. 뽑아보세요. 예전에는 등기부 등본이 가로로 출력이 됐을 때 지금 다 세로로 출력이 되거든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한 5분이면 출력합니다. 5분이면 한번 해보세요. 등기부 등본은요, 총 3가지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표제부, 두 번째는 갑구, 세 번째는 을구가 있습니다. 표제부는 토지에 대한 표시, 토지가 지번이 어디고 몇 평인지,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표시를 해주고,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표시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요, 제가 표제부에 특화된 분석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자, 보세요. 일단 표제부 보면요, 굉장히 간단해요. 특히 토지의 표제부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또 접수 날짜, 소재 지번, 주소, 그리고 지목, 용도죠, 용도, 면적, 그리고 뭐 기타 사항 이렇게 돼 있어요. 끝이에요. 보통 사람들이요, 이거 정말 간과하기 쉬워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뭐 분석할 게 뭐 있겠어. 뭐, 오케이 하고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 표제부 분석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냥 분석하고 끝이 아니라 이 정보로부터 엄청나게 다양한 정보를 축출해내야 돼요. 뭐가 있을까? 지적도 있죠. 뭐 토지 이용 계획도 확인할 수 있죠. 건폐율 용적률도 확인할 수 있죠. 공시지가 확인할 수 있죠. 굉장히 많은 사항들을 바로 여기서부터 추출해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예전에는 지적도 보려면 국토부 사이트 들어가야 되고, 토지 이용 계획서 보려면 거기 사이트 또 들어가야 되고, 뭐 용적률 건폐율 보려면 이 사이트 들어가야 되고, 굉장히 복잡했었어요. 근데 지금요, 정부에서 하나로 다 통합했어요. 그 사이트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라는 사이트예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란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냥 요 지번만 입력하세요. 주소만 입력하세요. 주소를 입력하잖아요. 예를 들어 저희 동네 입력해 볼게요. 그럼 딱 이렇게 뜹니다. 지금 여기에 과거에 막 뿔뿔이 흩어졌던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소 하나로 지금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등기부 등본 표제부에 나와 있는 주소 하나만 알면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이 사이트에서 뭘 알 수 있냐면, 첫 번째, 자, 메뉴에 보세요. 지목, 대진지 아니면 뭐 밭인지 이거 알 수 있죠. 그쵸? 자, 두 번째, 개별 공시지가 여기 연도별로 쫙 알 수 있어요. 여기 나오는 개별 공시지가는 평당이 아니에요. 간혹 헷갈리신 분도 많은데, 평당은 3.3제곱미터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제곱미터에 그냥 1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하고 나와 있어요. 또 이것도 연도별로 얼만큼 상승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이것도 확인하시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 다음 거 보시면 계획관리지역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인지 생산관리지역인지 농지인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지역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지역을 알아야 용적률과 건폐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용적률과 건폐율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 설명드렸죠. 제가 책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정말 쉽습니다. 용적률은요,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느냐를 말을 하는 거고, 건폐율은요, 내 땅에 얼마까지, 바닥 면적 얼마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용적률을 잊어버려도 돼요. 여러분, 시골에 빌딩 지을 거 아니잖아요. 시골에 막 5층 이상 막 빌딩 지을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용적률은 웬만하면 시골에 2층, 3층짜리 전원주택 다 지을 수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건폐율이 중요합니다. 건폐율. 건폐율이 뭐냐면, 그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 대지가 100제곱미터면 건폐율이 만약에 50%예요. 그러면 딱 50제곱미터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주의할 점이 뭐냐면, 농지 있잖아요. 농지 이런 데는 건폐율이 20%밖에 안 돼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사고 건폐율 제대로 안 알아봐서 후회하는 게, 바로 건폐율 20%짜리 땅 사고 후회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100평을 만약에 샀어요, 내가. 그러면 바닥 면적 20평짜리 건물만 지을 수 있어요. 그럼 바닥 면적 20평에 20평 뭐 한 40평까지 뭐 2층짜리 뭐 건물을 졌다고 쳐요. 그런데 20평 꽉 채워서 만약에 집을 짓잖아요. 나중에 내가 창고가 필요해. 그럼 5평짜리 창고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짓습니다. 건폐율이 이미 오버가 됐어요. 이거는 아무리 해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건폐율이 작으면 더 이상 이 땅에 아무것도 지을 수가 없어요.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폐율이 중요한데, 건폐율 여기 보시면, 이 사이트 화면 보시면, 여기 메뉴에 있죠. 여기 메뉴에 용적률, 건폐율 친절하게 여기 클릭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기 네 번째로 정말 중요하죠.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인지 아닌지도 여기서 바로 다 나옵니다. 예전에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꼭 반드시 떼봐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다 있습니다. 자, 보세요.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인지 아닌지 정말 중요하죠. 왜? 축사가 있으면요, 냄새에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땅 사고 그 냄새 때문에 떠난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인지 꼭 확인을 하시고, 이 제한 구역이 아니면요, 나중에 축사 없네 하고 땅 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축사가 들어올 수 있어요. 앞으로
향후 들어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확인하시고 땅을 사시고, 여기서 제가 중요한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자, 현장에 방문했는데 내 땅 봤는데 괜찮아. 주변 둘러봤는데 축사 없어요. 그리고 이걸 딱 봤는데 가축사육 제한구역 맞네.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땅을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살다 보는데 갑자기 냄새가 나요. 축사 냄새가. 무슨 냄새지 하고 이렇게 살짝 언덕을 넘어갔는데 바로 이 언덕 너머에 바로 축사가 막 으리으리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막 이 사람들 여기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말이야. 막 항의하고 막 군에다가 민원 넣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없냐면요,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거기에 축사가 있었다면 그 축사는 계속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 방문할 때 딱 여기만 보시면 안 돼요. 비록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다 하지만 쭉 돌아보세요. 반경 500m 이상은 직접 발로 돌아다니면서 축사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축사 정말 한번 얽히면은 골치 아픕니다. 냄새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축사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이 서류로 또 반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하죠. 여기 지적도도 나와 있네. 지적도 이게 바로 지적도에 여기 보시면은 축적 있죠. 축적 변경하면서 확대할 수도 있고 그냥 도면 크게 보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도면도 크게 보입니다. 이 지적도 확인이 왜 중요하냐면 지적도 확인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계 확인. 내 땅이 정확하게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모양이 어떤지, 내 땅이 과연 이웃과 침범해 있는지, 이웃이 우리 내 땅에 침범해 있는지 경계 확인을 하는데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도 귀농귀 쪽 카페 가보면요, 도와주세요 하고 글을 올려요. 왜? 다 이 문제예요. 다 이 문제. 무슨 문제냐면 길이에요. 길, 도로. 분명히 땅 살 때는 도로가 있었단 말이죠. 현황 도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땅 사고 나서 보니까 현황 도로가 없는 거예요. 지적도상에. 지적도를 제대로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맹지예요. 맹지. 건물 못 집니다. 맹지는.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어서 샀어요. 지적도 상에도 도로가 있길래 샀어요. 여기 도로가 있네 하고 샀는데 알고 보니 이 도로가 내 땅이 아닌 남의 땅인 거예요. 이런 문제가 간혹 있는 게 어느 경우에냐면 지적도도 확인을 했어요. 근데 도로가 남의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안 살려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부동산 중개인이 이 땅 지금 요 땅 파는 사람 같은 땅이에요. 땅 파는 사람 같은 주인이에요. 내가 말을 할 테니까 이 땅 사용하게 해줄게요. 구두로 이렇게 약속을 해요. 예, 전화해봤는데 그 땅 사용하게 해준대요. 네, 그러니까 사세요. 하고 사요. 여러분, 이런 경우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전화로 막 구두로 약속을 하잖아요. 나중에 그 땅 통행하게 해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막습니다. 나중에 바리케이트 치고 막아버리면 끝이에요. 허락 안 해주면 끝이에요. 지역권이라고 해서 그 등기부등본상에다 이렇다 그 계약을 맺어야 돼요. 네, 절대 구두 약속으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냥 편하게 내 땅에 길이 없으면요, 땅 사지 마세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이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하나로만 봐도 이 어마어마한 5가지 정보를 지금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정보가 바로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이 등기부등본 표제부의 이 소재 지번서부터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어마어마한 정보를 이거 다 추출해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기 보시죠. 지목이 대로 돼 있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간혹 대부분 그래요. 시골 땅 보러 가면 다 전이나 답이에요. 밭전, 논답 하죠. 밭이나 답이에요. 네, 임야도 있고요. 이게 뭐냐면 내가 예산 짤 때 만약 내가 땅값을 1억을 짰어요. 근데 이 땅값이 전으로 돼 있는데 만약 1억 원이에요. 오케이, 땅 맞네 하고 땅 사잖아요. 안 돼요. 집 못 져요. 왜? 전을 대지로 바꿔야겠죠. 이런 것을 바로 농지 전용이라고 하고 농지 전용 보전금이 들어가요. 농지 전용 보전금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냐면 공시지가의 30%예요. 농지 전용 보전금을 내야 돼요. 제곱미터당 공시지가의 30%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까 요걸 보면은 여기 개별 공시지가가 지금 2009년도가 92,000원으로 나왔잖아요. 92,000원에 30%면 약 3만원에 쳐요. 3만원. 제곱미터당 3만원이에요. 그러면 총 면적에다가 곱해야 되는 거예요. 3만원을.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이요. 3만원인데 5만원이 한도예요. 만약에 30% 했는데 막 7만원, 8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다 5만원으로 계산해요. 5만원을 최고점 한도로 쳐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알아두셔야 할 점이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전을 산 다음에 뭐 내가 집 안 짓더라도 뭐 대지로 바꿔놓고 뭐 쓰지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대지로 바꿔놓으면 이제 집가가 좀 올라가니까 대지로 바꿔놓고 땅값 올라가면 좀 뭐 팔지 뭐 비싸게 팔지 뭐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아무 때나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허가 안 내줘요. 농지 전용은요 반드시 개발 행위 또는 건축 행위가 같이 동시에 수반돼야 돼요. 그러니까 즉 집을 져야 돼요. 집 안 지면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대지로 바꿔야지 한다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요 점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벌써 지금 표제부에서만요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표제부 짧다고 간소하다고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갑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정보인데 정말 중요합니다. 네, 갑구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그런 거 다 다음 영상에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